아무래도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먹을 것들, 생필품들 전부 택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61%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61%라는 수치가 19개국의 평균이 28%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올해 2020년 초 정도의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해보니까 1039톤이었던 것이 1209톤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이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많이 포화 상태인데 계속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재활용 산업 때문에 이제 폐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전 세계 폐플라스틱 수입량의 46%,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했던 게 중국인데 이 중국이 2018년에 쓰레기 수입에 대한 규제를 새롭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국이 한 700만 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입을 했는데 이게 2018년 규제 이후에 약 7만 톤, 6만 7천 톤 정도밖에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700만 톤과 7만 톤은 약 100분의 1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향하던 쓰레기가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 수입 규제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수입량은 3배 정도가 증가하고 수출량도 3배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레기 포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한 나라, 아니면 제3세계 국가들, 동남아시아권 국가, 이런 국가들로 계속해서 쓰레기가 향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나라들로도 쓰레기가 많이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쓰레기는 이미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사실 이동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쓰레기를 치울 생각만 하다 보면 누군가의 집이나 누군가의 생존의 터가 쓰레기장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존터가 쓰레기장이 되는 대상들은 보통 제3세계 국가들, 그 나라 속의 약자들인데 그 약자들에게 쓰레기가 향한다는 것이 결국 환경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따로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환경만 보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환경 문제를 볼 때도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함께 봐야 하는 거예요. 환경 문제와 사회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많은 것들이 얽혀있긴 하지만 모두 연대와 상생이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그런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인류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 문제가 꼭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사회 문제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상담이 나쁩니다.